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퇴근하면 애들 얼굴 보면서 밥 먹고 가끔은 아내랑 티격태격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밖에서 보면 그래도 애 둘 키우고 있는 아빠는 책임감 있겠지 싶은 삶일 겁니다. 근데요. 그런 내가 오늘도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폰 붙잡고 라스 살피고 있었습니다. 야쿠르트 승 오버냐 언더냐 고민하고 단톡방 픽스터들 말 다시 되짚어보면서요. 대출 갚느라 허덕이면서도 다음 판에 먹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미련으로 버팁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색칠한 그림 보여주며 아빠는 슈퍼맨이야 하는데 저는 속으로 너 아빠 지금도 카드론으로 베팅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 하겠지만 전 그 미친 선택을 오늘도 했습니다. 처음 도박이란 걸 접한 건 딱히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들끼리 컴퓨터 게임 포커 돌리면서 웃고 떠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재미 삼아 누가 더 운 좋냐 시비 거는 정도? 근데 어느 날 애들 중 한 명이 그러더군요. 형 토토는 안 해봤어요? 이거 진짜 찐이다. 토토? 이름만 들어봤지 뭔지도 몰랐습니다. 걔가 폰을 보여주더라고요. 분데스리가, NBA, KBO 등등. 종목이 수십 개에 배당률이란 게 있고 맞추면 몇 배로 돈이 들어온다. 듣는 순간 심장이 살짝 뛰더군요. 처음엔 겁나서 5만 원만 넣어봤어요. 새벽 시간이라서 경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브라질 리그였나 어디 리그인지도 모를 경기 5개를 아무 생각 없이 찍었죠. 결과는 5만 원이 80만 원으로 당첨. 그날 기분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짜 로또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뭔가 해낸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막상 당첨되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건 운이 아니야. 나 감각 있나 봐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 분석이라며 유튜브 커뮤니티 뒤지기 시작했죠. 뭐가 승이냐 패냐, 언어버가 뭐고 핸디캡이 뭔지 순식간에 용어부터 게임 흐름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처음엔 5만 원, 다음엔 10만 원, 그 다음은 30만, 50만 원, 베팅 금액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더군요. 그땐 몰랐어요. 내가 첫날 80만 원을 땄던 그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다는 걸. 처음엔 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라도 베팅을 안 하면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안 하면 불안했고 내일 경기가 뭐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였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스포츠 뉴스 확인. 출근길엔 분석 영상 돌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돈이 문제였어요. 한 달 월급이 280 남짓이었는데 고정 지출 빼면 남는 게 100도 안 됐죠. 근데 난 이미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베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적금 깨고 다음엔 마이너스 통장. 그거 다 털자마자 카드 현금 서비스. 그래도 안 되니까 제2금융권 대출 알아봤습니다. 대부업체, PP금융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더라고요. 고금리로 300, 500씩 땡기면서 이번 한 번만 따면 갚을 수 있어라며 굳이 따지지도 않고 돈을 받아냈죠. 와이프 몰래 폰에 깔린 도박 사이트들은 숨기느라 지문인식, 비밀번호까지 이중잠금 걸고 카드값 나가면 그거는 직장 회식비, 후배가 돈 급하다고 해서 내가 입금했다. 이런 거짓말도 반복했어요. 하나하나 조작하며 사는 느낌이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걸 내가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전화는 하루에도 몇 통씩 와서 납부 부탁드립니다라는 목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렸어요. 와이프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월급 어디 갔어? 당신 저축하던 건 다 어디 갔는데? 질문이 반복될수록 나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그런 내가 너무 한심해 미치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터진 건 어느 날 집으로 날아든 카드 내역서였습니다. 당신 300 넘게 긁은 거 뭐야? 그날 와이프가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는데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실망, 분노, 그리고 공포까지 섞인 눈. 저는 뭐라 변명조차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날 와이프는 애들 옷가방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다가 새벽에야 정신 차렸고 혼자 남은 집에서 처음으로 이러다 정말 가족 다 잃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때도 제 머릿속엔 이번 주말 EPL 경기 뭐지? 레알 마드리드 핸디캡 몇일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이프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들 생각해서였죠. 다신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통장은 전부 와이프 명의로 관리하고 내 월급은 전부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때 나는 입술 깨물고 무릎 꿇고 약속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안 해. 애들한테 아빠로서 창피하지 않게 살게.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군요.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어떻게든 시드를 만들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돈 빌릴 수 있었고, 옛날에 쓰던 대출 앱에선 아직 신용조회만 통과되면 돈이 들어왔고, 인터넷 개인 돈은 얼굴 비추면 50만 원 정도는 쉽게 빌릴 수 있었어요. 나는 와이프 몰래 다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작게 해서 조금만 불려서 그걸로 빚부터 갚자. 이번엔 정말 조심해서 하자. 그게 또 시작이었어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그냥 덜 걸리게 더 영리하게 도박하는 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와이프는 나 믿고 다시 돌아왔고, 나는 그 믿음을 배신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이 씻기고 도시락 싸고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죠.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와이프 몰래 베팅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전처럼 짜릿하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했어요. 안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근질거렸고 뭔가 놓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기면 이 돈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라는 계산만 했고, 지면 에이 다시 복구하지 뭐라는 뻔뻔함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5만 원 충전했다가 2시간 만에 70까지 불렸고, 그걸 또 100까지 찍어보겠다며 다시 넣었다가 다 날리고 0원이 되니까 그제야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때 내가 앉아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애들이랑 같이 간 키즈카페였어요. 아이들은 공 튀기고 놀고 와이프는 커피 마시면서 다른 엄마랑 이야기 중이었고, 나는 구석에 앉아 혼자 스마트폰으로 베팅하다가 충전한 거 다 잃고 고개 떨구고 있었죠. 그 순간 느꼈어요. 내가 미쳤구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내 귀엔 소음처럼 들리고 와이프 웃는 얼굴이 짜증으로 보이고 모든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용히 더 깊게 무너져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박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애써 감추고 있던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뭔가 해냈다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누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말해줬으면 했어요. 어릴 적부터 뭘 잘해도 그건 당연한 거지 였고, 못하면 왜 그것도 못하냐 는 소리만 듣고 자라서 그런지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증명하려 했고, 빠르게 누구보다 빨리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게 도박으로 이어졌고요. 누가 뭐래도 도박은 지름길처럼 보였어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무게를 지고 세상의 기대에 응답하려는 몸부림 같은 거였어요. 근데 현실은 그 지름길이라 생각했던 곳이 가장 깊고 끈적이고 벗어날 수 없는 진창이었다는 거죠. 숨기고 돌리고 메꾸고 또 숨기고 그렇게 수년을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휴대폰 불빛에 얼굴을 찌푸리던 아내, 문득 가계부를 넘기며 말없이 한숨 쉬던 아내,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 모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무심코 받은 토토사이트 전화. 아내는 왜 또 그런 전화가 와? 이렇게 물었지만 저는 개인정보가 털린 것 같다고 일단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가 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온갖 도박 사이트, 충전 내역, 베팅 캡처, 그리고 제가 숨겨온 거짓말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그날 이후로 아내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무표정했죠. 그날 이후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가장 괴로웠던 건 아내의 눈이 아니라 제가 끝내 외면했던 제 자식들의 얼굴이었습니다.